350번 코레일 문제입니다. 이 문제 참 재밌습니다. 자, 이 선택지에 대한 이해 꼭 필요합니다. 1번에서는 지속이라는 표현, 이것을 쓸 수 있니? 하고 묻는 거고, 2번은 이용률 평균을 빨리 구할 수 있니?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지 각각을 하나씩 내가 뜯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1번 방금 얘기했습니다. 지속이란 표현 쓸 수 있니? 하고 묻고 있습니다. 2009년입니다. 자, KTX 이용객 수입니다. 2009년부터 증가했죠. 증가했기 때문에 지속 증가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2번 좌석 이용률 평균은 약 85%다. 자, 이 약이란 표현 왜 썼을까요? 정밀하게 계산하지 말고 대충 봐도 된다 이겁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이용률 평균. 자,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범위란 개념 가지고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빨리 보는 겁니다. 자, 최대값은 여기서 98이죠. 최소값은 72입니다. 그러면 98 빼기 72는 26이죠. 자, 관측자가 최대값과 최소값 두 개이기 때문에 나누면 13입니다. 그래서 98에서 13을 빼주고 72에서 13을 더해주면 85죠. 맞습니다. 자, 3번 빼고 4번부터 볼게요. 전라선 2011년 개통 이후 전라선 찾습니다. 2011년 개통 이후 공급 좌석수와 이용객수 모두 매년 증가했다. 자, 2011년에는 이용률 값이 101이었는데 그 이후에 전체 100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을까? 이용률 값은 좌석분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2012년, 2013년, 14년, 15년 전체 100보다 적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분모값이 분자값보다 커야 되죠. 지금 분자값을 보면은 이용객 수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분자값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분모값의 변화에 대한 판단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체 값이 1보다 적다 또는 100보다 적다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공급 좌석수도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분자의 증가분보다 분모의 증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더 커야만이 전체 값은 1보다 적어지게 되죠. 맞습니다. 5번 2014년 경부선과 경정선의 이용객 수가 좌석수보다 더 많았다. 그래서 2014년 경부선 찾아갑니다. 이용률 103. 경전선 2014년 경정선 이용률 값 101. 자, 두 개 다 100보다 값이 큽니다. 그 얘기는 분자와 분모의 관계에서 이용률 이 관계에서 분자 값이 분모보다 커야만이 전체 값은 100보다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용객 수가 더 많았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입니다. 이게 답이죠. 2015년 경전선 공급 좌석수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자, 이용률 값 가지고 공급 좌석수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용률 공식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용률 공식은 좌석분의 사람입니다. 좌석을 묻기 때문에 x로 두면 서로 위치 바꾸면 되겠죠. x는 이용률 분의 사람이죠. 출제자는 이 데이터 그대로 두고 분모와 분자의 관계에 따라서 계산하면 답이 눈에 보이게끔 출제했는데 실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계산에 의해서 이 문제를 푸는 학생은 100명 가운데 2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8명을 위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내가 경우의 수를 제시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에서
분명하게 이용률 값은 101, 106입니다. 즉 분모와 분자의 관계에서 분자가 더 큰 경우죠. 결국 가분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먼저 머리에 넣어야 합니다. 가분수인 상태에서 경우의 수 첫 번째 분자를 갖다가 고정시킵니다. 그러면 분모값은 감소해야 되겠죠. 그러나 실제 데이터는 분자값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 분자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분모값이 고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감소해야 됩니다. 이 경우의 수에 따르면 전체 값은 커지는 거죠. 세 번째, 분자의 증가분과 분모의 증가분을 비교해 줄 수 있습니다. 전체 값이 커지기 위해서는 분자의 증가분이 분모의 증가분보다 더 커야 합니다. 즉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다 또는 감소하는 경우도 분명하게 있죠. 그래서 증가했다고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이 문제를 푸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산, 하나는 이처럼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건데, 계산이 부족하다, 계산하기 힘들다 그러면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합니다. 근데 경우의 수마저도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때는 찍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찍는 데에도 정답일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선택지 5개 가운데 계산에 의한 판단을 요구하는 진술은 3번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체 선택지 가운데 계산을 요구하는 진술, 그것을 찍으면 정답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찍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무조건 찍으라는 얘기 아니고 불가피하게 찍어야 하는 경우는 계산에 의한 판단을 요구하는 진술, 그게 정답일 확률이 높다. 100% 그러하다가 아니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확률 개념으로 접근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